지금 아까 그 이야기 드렸죠. 공수처 출범 석도전에 돌입했다. 방송하는 오늘이 주말 가까운 시간인데 7월 15일이면 바로 코앞에 와 있어요. 근데 법에 정해졌어. 후속 입법이 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지금 공수처는 기필코 미래통합당 없어도 출범하겠다. 이제 아마 작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같은 걸 막 가동시켜.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보이콧을 놓으면, 왜냐면 공수처법을 인정을 안 하거든. 미래통합당에서는 자신들이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때 굉장히 훌륭한 비유를 들었었죠, 정 변호사가. 기억 안 나? 내가 헌법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헌법 안 지키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안 들어도 가겠다고 실제로 민주당 몫의 추천위원회 이름까지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민주당과 다른 점이에요. 막 스피디하게 가는 거지. 그 화학 법칙에 보면 어떤 법칙이 있냐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화학작용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느린 화학 반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체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사람 몸의 수많은 영양분 중에 가장 부족한 영양분만큼의 성장으로 그 사람의 성장이 결정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국회는 미통당에 의해서 성장이 지체되고 있어요. 미통당만 빠져주면 국회는 정말 일 잘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 미통당이 없고 민주당이 이렇게 쭉쭉 빼주는 분위기,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에 있는 우리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공수처장 위원장이 나왔어요. 근데 또 조국 장관 같이 또 이렇게 파면 어떻게 될까? 어차피 지금 공수처장을 한 사람에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검찰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요. 그런 식으로 또 수사가 될지. 근데 이미 이제 많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당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칭찬해. 네, 칭찬을 계속 해줘야죠. 여기 지금 백혜린 의원이 굉장히 센스 있는 법안 발의를 했는데,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후보를 추천할 교섭단체를 지정할 수 있어. 이거 신의 한 수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법이라는 것이 180석쯤 갖고 있으면 뭐 범민주진보위원회 하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 뭐든지 사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 수년 동안 해왔던 짓거리 중에 그거잖아요.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면 일단 거기에 위원들을 자기들 몫을 추천을 안 해. 아니면 계속 추천하라고 하니까 이상한 일베 같은 변호사를 추천해. 그래서 계속 찌그락빠그락 해갖고 출범을 못 시키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백혜련 의원 입장에서 야, 기한 내에 추천해. 근데 안 해. 그럼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을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국회의장이 그 교섭단체를 지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이게 어떻게 안 들어옵니까? 근데 그게 여론의 반대가 있더라도 그냥 통과시켜. 그럼요. 다음 큰 선거까지 2년 남았으니까요. 그 안에는 여론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옳은 길이다 생각하는 방법으로 쭉쭉 밀고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선거도 어차피 승리는 이쪽이기 때문에 계속 하면 돼요. 그냥. 민주당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민주당이 아셔야 될 게, 국민의 여론은 국회가 정치에 대해서 막 답답한 모습 보여주는 것이 더 싫은가? 민주당이 덕주하는 게 더 싫은가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 덕주하는 것이 덜 싫을 거예요. 대개의 국민들은 국회가 찌그락빠그락 전혀 가지 않는 것이 훨씬 싫을 거라고. 그 여론 믿고 가시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가. 이 백혜련 이 안은 굉장히 나는 재밌다.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그 103석밖에 안 되는 것들이 마치 다수당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모든 걸 다 방해해버리면 안 되죠. 파트너로 인정은요, 도와줄 때 하는 거지. 응? 또 주호영 대표가 그런 말 하겠죠. 의석수가 적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우리 거니까. 의석수가 됐다고 무시하는 거야. 무시할 만 하니까 하는 거지. 사람이 집안이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인격이 못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 그렇잖아. 돈이 많다고 그래서 대우받는 건 아닙니다. 뒤에선 욕합니다. 인격이 안 돼 있으면.
근데 집은 좀 가난해도 인격이 된 사람은 그 동네의 멘토가 되죠. 뭐 이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수는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90석이 안 되던 시절이 있었죠. 그게 민주당한테 약이 돼서 온갖 복지 아젠다를 먼저 선점하고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바뀌니까 사람들이 정권을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다. 근데 미통당엔 103석인데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안 보인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안 보여요. 아까 이런 이상한 법입이나 발의하고 자빠졌고 진정성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비정규직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법 개정이 그것밖에 안 보이고 현실은 어렵지만 비정규직이 많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눈에는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 가는 의미에서 홍준표가 황교안과 나경원을 디스한 거 그러니까 고장난 시계도요 하루에 2번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나경원과 황교안이 너무 비겁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관련한 수사를 하는데 지들 재판받을 때 재판 변호사 비용은 당비로 내고 첫 번째 당대표가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 현역 의원들 중에 9명은 재판을 받는 중이에요. 이거 정말 날아갈 수도 있어요. 홍준표가 했던 말이 그래서 그거야. 미래통합당이 총 103석이잖아요 지금. 그중에 9석 중에 반만 날아가도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9명한테 황교안 나경원 쪽에서 그랬다는 거야. 우리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저지에 우리가 나섰다라고 말해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홍준표가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홍준표는 사나이잖아. 아니 내가 보기엔 그렇지도 않아 얘는. 얘 솔직히 말하 얘가 원내대표 할 때 원내대책비 소위 말하면 특수활동비 받아다가 지 마누라 준 놈이야 이놈이. 현금으로. 원래 원내대책비 같은 돈은 다 나눠주는 거야. 자기 아래 부하 직원들한테. 그래놓고 얘는 지금 자기 살겠다고 동료 의원들 배신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쨌건 홍준표가 뭐 옛날에 뭘 어쨌건 간에 자기가 한 말 황교안 나경원에 대한 비판은 정확해요. 그 황교안 나경원 정말 살림이 어려운 사람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면 그러려니 하겠죠. 근데 유명한 부자들 아닙니까? 이거 특히 황교안 같은 경우는 그 당원들 특히나 이제 각 지역의 지역협의회 의장들 있죠. 지역위원장들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릴 겁니다. 황교안 때문에 그 장외투쟁에 동원되어 있는 동원된 그 지역 조직들 있잖아요. 그거 중앙당에서 돈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 지역위원장들이 자기 사비로 다 해야 돼요. 자기들끼리 당원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하거나 위원장이 사비로 다 해야 되는 건데 그 돈도 다 쓰고 중앙당 돈도 다 쓴 상황에서 내려놓고 나갔잖아. 근데 지금 재판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까지 당 재산을 쓴다는 건 정말 파렴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 놓고 막상 국회의원들한테는 니들이 알아서 한 거지 내가 우리가 시킨 거라고 말하지 마라. 이거는 아니 백날 기도하면 뭐해. 결국에 이런 식으로 응답하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너무 아니, 그러니까 속상하다 진짜. 나는 역사상 가장 찌질한 당대표 원내대표를 본 거거든요. 되게 어떤 그 집단에 가도요 이런 상황 되면 내가 책임질게. 그래야 나중에 당원들한테 그 국회의원들한테도 야, 저 사람 내가 모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찌질한 것들이 당대표 원내대표 했던 거예요. 자기 돈 10원도 안 쓰겠다는 애들이 아니에요. 나경원도 그 원내 뭐 이렇게 막 빠루 들고 막 난리 피울 때 무슨 공천에 가산점 주겠다 막 그런 소리 했잖아요. 표창장까지 줬지. 예.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네가 했다 그래. 네가 했다 그래. 야 돈도 많은 인간이 진짜 너무하다 진짜. 그 전화 통화할 때도 있는 영상이 다 있을 텐데 나경원 대표가 전화를 했다. 제2회 때 그때잖아. 감금할 때. 네. 그리고 뭐 황교안도 지금 당장 검색을 해보면 본인의 아파트 신반포 21차 현재 매매가가 20억입니다. 아직 안 팔았죠. 아직 안 파셨죠. 에라이 야 인간아 씨. 맞네. 판다고 그랬었네. 제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황교안이 다음 그 총선을 내가 그런 그림 그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낙연 총리가
이제 대선을 나가게 되면 의원직을 내려놓을 테니 그때 자기가 출마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종로로 옮기겠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종로에는 전셋집을 살고요. 반포에 있는 그 20억짜리 아파트는 전세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사실은 집이 자기 집은 거기 있는 거죠. 금매로 내놓으면 내가 살게요. 금매로 내놔요. 지금 종로 지역위원장이 황교안일 테니까 아마 만약에 그 이낙연 총리권으로 인해서 보궐이 생기면 황교안은 그 자리를 안 내놓고 그때 국회에 들어오려고 하겠죠. 예. 근데 이런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우리 같은 일반 이 장사미사도요. 이 소그룹 내에서 내가 대장이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검찰이나 경찰 가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예, 내가 책임자다. 방송의 모든 내용은 내 책임인데 왜 이 사람들까지 오라가라 하느냐. 좀 멋있다. 아니 원래 그런 게 정상인 거잖아. 아니 원래 대장은 그런 대장이로서 대우를 받는 건 대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이 돈이 없어. 대장이 밥값 내는 이유가 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주는 거잖아 사람들이. 마찬가지라니까 이런 상황에서 동료 의원들을 배신하는 게 무슨 대장이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정도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대장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법정이나 뭐 검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요건 내가 시킨 겁니다. 네. 우리 의원들은 잘못이 없어요. 저를 처벌해 주시면 됩니다 하는데 얘네들이 세게 처벌받으면 정치 생명이 끝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자기 동료 의원들 또 파는 거야. 이렇게 비겁한 새끼들이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의 당대표, 원내대표였단 말이야. 이거는 홍준표가 봐도 빡칠 거야. 근데 나라도 파는 애들이라서 당 정도 파는 거는 쉽게 했을 거라고 근데 생각이 드네요. 홍준표 선배한테는 항상 감사드려요. 그냥 이게 항상 이렇게 잠깐만 너 고대 나왔지? 나 선배니? 이명박이 고대 나왔지? 이 고대 두 명이 방송 말아먹고 있구만. 자꾸 아닌 척하고 그럴래? 근데 이게 전 우선 첫 번째는 황교안하고 나경원은 원래 되게 유명한 쫄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미통당 안에 있는 그 청년 위원들끼리 얘기하는 거 이제 지난번에 나온 걸 보면 황교안도 똑같이 최순실 같은 비선실세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누군지는 안 나오던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 옆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걔도 최순실처럼 계속 이제 똥탕을 띠겨가지고 결국 이 꼴까지 난 것이다. 원래 이제 쫄보였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공수처 패트 수사, 패트 재판에 대한 문제가 다 이게 연결이 다 돼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출범을 하고 나면 이 패트 재판도 정상적으로 갈 거잖아요. 그럼 진짜 9명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9명 날아가면 이 개헌이라는 걸 잠깐 까먹고 있었는데 진짜 개헌선이 3분의 무너지는 2잖아. 거야. 3분의 2. 그러니까 300명 딱 해도 3분의 2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헌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더 좋은 소식은요. 야, 그 이게 9명에 곽상도, 장제원, 맞아. 우리가 꼴 보기 싫어하는 것들 다 포함되어 있다는 네. 사실. 근데 언제 발표 나요? 결정 나요? 어. 빨리. 현기증 나지? 현기증 나요. 좀 기다리시고요. 자, 대장은 주호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 하나만 더 하십시오. 그 당시에 패스트트랙 할 때 극렬하게 나섰던 보좌관들. 걔네들이 극렬하게 나섰던 애 나중에 피해를 두 가지를 봅니다. 민주당에서 그 사람들 안 데려가요. 그러니까 직장을 잃었지. 근데 여기 연루되고 재판받는 보좌관들은 뭐가 되느냐면 미래통합당에서 벌금 내주겠어요? 변호사를 대주겠어요? 난 아니라고 봐. 잣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잣대인 거야. 그러니까 네. 그때도 우리가 경고를 했어. 나서지 말라고. 니들을 네. 보호할 수 있는 당이 아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9명도 보호를 안 해주고 있는데 보좌관들 보호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으로 가서 취직도 못하고 재판 혼자 바로 다녀야 되고 이런 멍청한 놈들 우리를 말 들으라니까 왜 안 듣고 이래가지고.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지. 에휴.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